그래서 이 지금 바른 견해의 어떤 특성, 중요성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바른 견해다. 예. 근데 또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불순분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는 그것은 요니소 마나시카라이다. 다음 어디엔가 교재에 나올 겁니다.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어야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수긍은 가져 우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려면 무명경에서는 뭐가 조건이 되어줘야 되죠? 안 나와요? 수행함으로써 참된 사람을 먼저 섬겨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무명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참된 사람을 섬기면은 뭐가 된다고요? 정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정법을 배우면 그 다음 단계가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됐을 때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차 제가 이야기지만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 설명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하나도 근성으로 보면은 공부 안 하는 거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지 꼬치꼬치 따져 묻고 자기가 저번에 본 경전에는 이리 설명되는데 이거는 이리 설명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지? 이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어야 무명경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 사띠와 삼파자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띠와 삼파자냐가 이제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이렇게 돼야 바른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이상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른 견해이다. 이 말씀 우리가 명기하고 바른 견해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 정법을 배워가지고 바른 견해가 쌓여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 그 다음은 사띠와 삼파자냐가 정법대로 삼마 사띠 삼마 삼파자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참고가 되지만 뒤에 여기 온 교재에 나올 겁니다만은 색수상 할 때 색수상 행식하고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5가지 온 요소 중에 어디하고 많이 밀접이 될 것 같아요? 5가지 항목 중에. 네, 맞아요. 산냐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보고 아름다운 것하고 그냥 생각까지 안 가. 아름다운 것하는 개념이 딱 올라와 버린 그게 마나시카라예요. 근데 아연이소는 이걸 보고 예쁜 것 내지는 참 견고하게 생겼네 이거고 그게 아연이소죠, 그죠? 요니소는 무상한 것이고 뭐 어차피 다 버려질 것이고 파괴되고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 이렇게 보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그래서 산야 수행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잖아요. 이 습관 중에 가장이라 한번 하지만 하여튼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게 산야예요. 개념이죠. 자기가 정립해 놓은 개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저건 내 취향에 맞는 거야. 저건 아니야. 저거는 맞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저래? 이거 항상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저 물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이 기초가 되어 주는 게 바른 견해고 사성제의
있는 견해, 이게 딱 받쳐주면은 그다음에 바른 견해가 그 밑바탕이 돼서 정법이 발휘해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된다 이거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요, 일단은 바른 수행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이만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중요한 거예요. 초장에 그냥 성패가 결론이 나버려. 요니소 마나시카라 쪽으로 일어나면은 이건 무조건 불선법을 짓게 되어 있어. 불선한 쪽으로. 저거 아름답다 하는데 벌써 마음 안에서 이제 욕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전해서 나중엔 쭉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사고, 나놓고 좋다고 즐기고, 쭉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딱 처음에 일어나는 게 발전이 돼서 결국은 모든 불선법하고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잘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 내가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바른 견해를 빨리 정립을 해야 되고, 빨리라기보다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잘 관찰을 해서 산야가 어떤 건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산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나라는 이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딱 속박이 돼 가지고 끌려가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단에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바른 견해에 따라 짓는 신구 이 세 가지 업, 의도, 소망, 소원, 형성들과 같은 이 모든 법들은 그냥 업이라고 합시다. 전부 선업으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일어나면은 중간에 방해만 받지 않고 그게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어 사티 삼파차냐 쪽으로만 딱 탄력을 받아가는 한에는 전부 선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셋째 줄로요. 이 모두가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로운 행복으로 인도한다. 자기에게 이로운 행복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베이스를 둔 사띠와 삼파자냐만 이루어지면은 행복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견해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보면 견해가 훌륭하지 않으면은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안 돼요. 그럼 자연적 사티 삼파자냐가 썸마 사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방해받고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가고 사티 하는데도 엉뚱한 사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이 앙구타라 니카에 있는 경 이름이 씨앗품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 비유를 해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거기서 나무가 커서 열매가 달리면은 열매가 맛도 좋고 싱그럽고 좋을 거 아닌가. 근데 씨앗 자체가 좀 약간 튼튼하지 못하고 좀 약간 그 상해가 된 나쁜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맛있고 좋은 과일이 달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심자. 좋은 씨앗을 심자가 위에 나와 있듯이 신구, 이, 삼, 선업이죠. 선업을 자꾸 심는 게 좋은 씨앗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고로 하나 보면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런 것들은 이로운 행복으로 인도한다. 근데 보통 다른 경우에는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건 거의 해로운 법들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하시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새 9페이지요.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에 그 5-5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여기까지 거의 비슷하죠. 예, 근데 그 뒤에가 좀 다르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기 위하여 팔정도를 닦는다. 그러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데 이게 감각적 욕망을 바라고 짝하고 그런 매혹에 빠지는 거는 이거는 불선한 법으로 유도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읽은 거는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로운 행복으로 인도한다.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고 그거 얻을 수 있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로운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제거해야 될 지금 설명에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이게 탐욕이 있고 뭔가 성냄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단어는 같이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은 여기에는 불선한 요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유치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다음에 밑에 5번 경류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떤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바른 견해가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번째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2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 이거를 다른 거 경전에 번역을 달리 해놓은 데는 또 사람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같은 뜻이라고 우리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정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 것 이래 되겠죠. 정법을 배운다 하는 것과 같은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듣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보든지 뭐 이거는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 이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설법을 듣고 하는 이 자체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좋은 조건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건 연습을 굉장히 항상 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요. 세존이스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바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바른 견해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 눈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이래도 되죠. 오늘 공부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세상은 대부분 2가지를 의지하고 있네.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있다 하나는 있다는 관념, 사상, 개념 이런 거죠. 하나는 없다. 우리는 주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유무.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있어요. 뭐 이러는데. 둘 다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여기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세상에 일어남을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두 양극단이 있다 이거죠. 이건 견해다 이거지. 다르지 못한 견해죠 사실은. 왜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은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멸하고 있는 그 과정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은 뭐가 있다 하는 견해,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관찰이 돼야 되죠. 소멸되는. 그래서 계속 이 사념처 수행, 대념처 경에 대한 부처님 설법에 오온 이것이 오온이다. 이것이 오온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온에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걸 확실히 봐서 익히면은 있다 없다 두 개가 어떻다 하는 실상을 알기 때문에 있다는 주장도 안 하고 없다는 주장도 안 해요. 네. 그 밑에 하단에는 뭐 집착, 천착, 시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 하나 좀 유념해야 될 일단은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천착하는 곳이요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치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집착, 치착 뭐 같은 말로 집착이라 해도 좋고 치착이라 해도 좋아요. 지금은 뭐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이게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 경에서는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집착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일어난 집착을 나의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바르게 관찰을 하면은 나의 자라고 집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요. 그럼 고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는 단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단지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구나 하는 현상을 지혜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알고 보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지금 이 경 맨 앞에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라는 데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이 경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교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이 경대로 하면은 부처님 다른 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지 괴로움만이 일어나고 괴로움만이 소멸하고 이거에 그 연기적 흐름에 불과하다.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나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인데 가끔씩 즐거움도 일어나고 가끔씩 즐거움이 소멸할 때도 있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든 일어났다 없어졌다 소멸하는 걸 관찰을 정확하게 하면은 괴로움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소멸하고 하는 이 과정이다 이거지. 이게 우리 오온이라는 실체의 실상이다. 그럼 이게 집성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오치온이 괴로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지 오치온이 일어나고 단지 오치온이 소멸할 뿐이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앞 페이지에 그렇게 있죠. 제일 밑에 줄이 그죠? 나의 자아라고 치착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는다. 이게 나 아니다. 의미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걸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팔정도를 반드시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정도 중에 바른 견해 하나만 닦아가지고 기초는 됐다 이게 아니고 바른 견해를 제대로 닦으려면은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7가지 항목도 골고루 다 닦아져서 밑받침이 돼줘야 돼.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7번요. 그 밑에 7번 경전. 이 62가지 바르지 못한 경우, 이건 디가니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건지 62가지로 나열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런 모든 62가지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일어나는 감각적 촉으로 인해 생기는 견해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단에 그러한 느낌이,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그들에게 가래를 생기게 하고, 이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이건 이제 12영지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고통, 절망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비구는 6가지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이들 모든 견해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뭐 62가지 견해가 이렇고 저렇고 암만 해도 그거 다 어찌 보면 뭐 희론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은 단지 감각 장소들의, 지금 이거 5가지 나와 있죠. 이건 오온에도 나오잖아요. 중간사항이죠. 감각 쪽에 첫 번째 일어남, 사라짐, 두 번째, 세 번째 달콤함, 네 번째 위험함, 다섯 번째 벗어남.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하나씩. 이 5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어야 될 항목이에요.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사라짐이구나. 이게 달콤함이구나. 이게 위험함이구나. 이게 벗어남이구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른 경에도 나와 있고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일어나는 거냐? 감각 접촉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감각 접촉이 없어지면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지고, 그죠? 달콤함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즐거움이에요. 이게 달콤함이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매달리게 가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이게 달콤함이다 이거죠. 근데 위험함은 반드시 이 즐거움은 조건은 붕괴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다가오는 괴로움,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위험함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속성이 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그다음 벗어남. 어떻게 하면 벗어나죠? 네. 항상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팔청도를 닦아야만 벗어나요. 아마 뭐 머리를 굴리고 뭐 어째야 되지 뭐 답 안 나와요. 제일 쉬운 답을 항상 옆에 놔놓고 사람들은 그냥 간과해요. 내지는 이론적으로 그래 팔청도라는 게 있지. 마치 너무 지나가면서 너무 동네 공원 저기는 집이 예쁘게 지었구나. 뭐 이런 정도 간과라는 게 한자 그런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힐끗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핵심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 다음에 7-1요. 지금 여기 진도가 쭉 나가고 있는데 진도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뭐 이거 안에 다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대신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경전에 이 경전에 이러이러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 이제 요즘 시대가 좋아서 뭐 했지만 지금 녹화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상물을 볼 수 있으니까 미처 오늘 나눈 이야기들 기억이 안 나면 그거 틀어보면 그때 이런 이야기 있었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4가지 관찰하는 건데 7-1이
위에 뭐 62가지 사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뿌리는 같다 이거예요.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기 안에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이것도 동그라미 1, 2, 3, 4 해가지고요, 이 네 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 중에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견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유신견이 왜 생깁니까 하고 물을 때 그 바로 옆에 페이지 17페이지 있죠. 7-2 뭐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7-2 장자역 법망경 디가니까 인류, 여기에 말씀하신 62가지 견해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을 때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견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신견이 있을 때 이와 같은 62가지 견해가 생긴다 이거예요. 유신견이 없어져 버리면 이와 같은 62가지 견해 없어진다 이거죠. 바른 견해만 딱 살아남는다. 그럼 유신견이 뭐냐? 이 7-1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유신견이에요. 첫 번째, 물질, 느낌, 지각, 형석, 식, 이렇게 온 각 항목을 잘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관찰도 하고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이 느낌, 이거 내 느낌이다. 안에 내가 자아라는 나라는 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거다. 지각, 내가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거 다 내가 하는 거고. 형성, 어떤 의도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 아니냐. 식, 뭐 생각 마찬가지고, 모든 생각 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나다, 자아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첫 번째가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 이 오치온 한 항목마다 대입을 해서 이게 자아가 아니다 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라고 관찰을 하고, 이제 사람마다 이 네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겠죠. 어쨌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그럼 이 네 가지 차이는 또 어떤 건가?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할 과제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 위에 거하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 느낌이 내 자아 속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아니야. 물질이라는 거 안에, 핵 안에 자아라는 아트만이라는 이런 게 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 안에 나라는 게 있다 이거지. 있어가지고 느낀다 이거예요. 식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이루어내는 식 안에 나라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조정하고 이런다. 이렇게 관찰을 네 가지를 하는 게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별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한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다음 17페이지 나오죠.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별이 생기면,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문구죠. 내가 있다라는 있는 사량 분별이 생기면은 다섯 감각 기능도 눈, 귀, 코, 혀, 몸이 출현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출현하면은 거기에는 누가 작용을 해요? 나타나요? 만호가 나타나죠. 만호가 나타나서 총괄을 하잖아요. 그 다음 만호의 대상인 법들이 있죠. 현상.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그걸 넣어놨는가? 다섯 가지 창에. 오온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네.
앞에 5가지 감각기관은 어디에 의지한다고요? 지금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을 놓고 봤을 때 앞에 소위 말하는 눈, 귀, 코, 혀, 몸, 이게 감각적 그 오용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어디에 의지한다고? 만호죠. 네. 그 오온 교재 53페이지에 나와 있죠. 어디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뒤져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궁금할 때 바로 찾아내 볼 수 있고. 쉽지 않아요. 이걸 종합을 하고 만든 나도 어떤 때는 그 어디 교재 안에 넣어놨지? 그래서 만호를 의지한다. 그 다음에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만호는 지금 공부한 거 그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무명의 요소가 작용을 해요. 만호가 출현하면은 눈으로 뭘 봤을 때 그걸 종합하는 건 반드시 만호가 해서 총괄을 한다 이거죠. 혀로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좋다 싫다 어쩐다 뭐 또 먹어야지 어쩐지 이거 다 만호가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만호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안 해.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일어나게 우리가 살아온 습관대로.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만호는 사띠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놓으면은 만호가 사띠를 의지한다는 이게 사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만호는 무명의 요소에 덮여 있는 만호가 하자는 대로 가요. 그게 우리 중생의 삶이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 우리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다가 죽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 사띠만 의지하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게 사띠를 하되 어디에 기준으로 되면 해탈에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이거를 또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 팔정도를 닦는 어떻게 닦는가 하는 거에 나오죠. 팔정도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립하는 의미에서 10페이지 6번 어떻게 팔정도를 닦는가 6-1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바른 사띠를 닦는다. 8가지 다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 사띠는 해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면 위백화하는 이게 결국 해탈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 탐욕의 빗바람에 해탈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멸을 의지하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마찬가지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 다음 철저한 버림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버리는 거예요. 폭이 영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는. 그 다음에 해탈만 해가지고 되느냐. 해탈은 마지막엔 열반까지 의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 경이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이라고 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시고.